예,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4박 5일간의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6년 만에 만나서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또 한반도 문제부터 경제까지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마치고 어젯밤 10시쯤에 이제 다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중국에 머물렀는데 네. 돌아가는 열차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직 평양 도착 직전일 거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두세 가지를 머리에 떠올릴 겁니다. 하나는 천안문 막루에서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두 지도자와 함께 서서 열병식을 보는 그 장면. 이게 사실은 그 장면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사실상 뭐 성과를 다 거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새 지도자와 함께, 그러니까 본인이 두 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자신은 높였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보면 이제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다자 행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 막루뿐만 아니라 뭐 리셉션도 참석을 하고 뭐 여러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은둔의 국가, 은둔의 지도자가 아니고 보통 국가,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 고무된 그런 성과를 안고 귀국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귀국하는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표정에서도 좀 네네.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맞습니다. 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네. 이게 경직되어 있지 않고 좀 뭔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행사나 또는 그 공식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랄지 네. 전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나 또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친 내색은 전혀 없고 뭐 20시간씩 기차를 타고 온 사람 같지 않고 네. 굉장히 그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진도 보입니다만 네. 굉장히 이제 저런 모습들은 안정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모습들을 국제사회에서 다자 영역에서 이렇게 보여줬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북한으로서는 고무된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어쨌든 활짝 웃는 모습을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방중 내내 중국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네네. 계속해서 뭐 손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북중 정상회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어제 북중 정상회담 관련한 결과 또 소식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보면 하나는 이제 의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의전을 중시하는 것은 의전을 보면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제도 보면 이제 모든 그 일정들이 다 끝난 뒤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가기 전날 그러니까 전날 아니죠. 당일날 저녁에 만찬을 베풀면서 회담을 1시간 정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최대한 애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중의 공통의 이익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동안 좀 소원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예. 북중 관계가 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양 정상의 발언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발표가 있었고 북한 쪽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국제 정세가 바뀌어도 북중 관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해관계랄지 북중 관계는 계속 수호될 것이다.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로 다시 복원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과시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 부분 이제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서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확보한 것 같고,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 부분 또는 북중 관계에서 좀 소원했던 부분들이 좀 복원되면서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시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회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의전과 관련해서 지금 나왔던 저 사진을 봐서도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네.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뭐 위치 또 표정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뭐 사진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양 정상의 이야기 또는 대화가 아주 딱딱한 그런 대화도 아니고 보면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한 그런 분위기 또 서로 매우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보면 푸틴 대통령과는 만찬을 하지 않고 저녁에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갔거든요. 그 전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이제 만찬까지 하면서 오히려 푸틴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더 예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좀 외부에서 봤던 소원했던 그런 양자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복원시켰다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뭐 그런 그 사진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이번에 삼국 정상이 테난먼 막루에 나란히 선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삼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삼국 정상회담까지 더해진다면 어쨌든 북중러대 뭐 한미일 구도랄까요? 이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이 대결 구도로 딱 고착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가이익에서도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G2 국가라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고 국제사회를 실제 리드하는 국가로서 중국,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국제사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부각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번 천안문 열병식도 외부로 보여주는 그런 시선은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중러에 딱 갇혀버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중국은 미국과 대결도 하지만 협상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제 국제 질서를 논한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자율성이 있는 외교에 있어서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 이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북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한도 북미 관계를 또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북중러에 너무 갇혀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딸 주회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 네네. 이후에 언제 등장할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그 모습만 딱 보여주는 게 의도됐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김주혜의 모습은 사진은 최소한 어제까지 오늘까지의 그 신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김주혜의 존재 자체를 간접적으로 국제사회에 좀 보여주는 데뷔시키는 뭐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백두혈통으로 가는 그 4세대 지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는 중국을 향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혜가 후계자로 지금 확정됐다 이렇게 현재로서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후계 구도는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후계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하나하나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그 모든 시선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있었다면 네. 그 과정에서 김주애가 살짝 나왔다가 이제 나오지 않는 모습. 이것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된 연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주애는 아마 간접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좀 한 발 비껴 있으면서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중국의 모든 것들을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한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그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네네. 주의 모습처럼 뭐 후계자 신고식이다 이런 예측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또 다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뿐만 아니라 최선희 외무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도 앞서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좌측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이제 네. 어제 북중 정상회담인데 네네. 보시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있고 이제 그 바로 옆쪽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맞습니다. 자리를 했는데 네네. 앞서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그렇고요. 최선희 외무상이 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네. 좀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선희 외무상은 지금 이제 저건 이제 공식적인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정상의 확대 회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둘이 만나는 회담도 하지만 대체로 소인수 회담이라고 그래갖고 몇 사람만 만나는 예. 경우가 있고 저건 이제 아마 확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럴 때 이제 공식적인 의전 절차를 중시하면서 자리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가 있으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외교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바로 앉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최선희 외무상은 이제 최영림이라고 북한의 총리를 했던 최영림의 딸입니다. 굉장히 그 최선희 외무상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긴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김정일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최영림 총리의 위상이 꽤 높았거든요. 그 자녀가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인간관계랄지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앞으로도 북한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포착된 장면 중에 하나가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북한의 이런 해외 사치품 수입 같은 것들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저 부분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해외 사치품들은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는 고급 뭐 양주나 와인을 포함해서 이제 사치품들은 다 제재 대상인데 저런 이제 제재 대상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제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갈 때 자신이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이제 구입해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 대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밀수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이제 저런 명품을 찬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저 명품들을 차고 있는 것이 오래전에 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최근 구입이라면 저건 분명히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방중 과정에서 저희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뭐 푸틴 대통령의 차량도 확인이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차량의 번호판도 눈길을 맞습니다. 끌었습니다. 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 그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의미하는 번호판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어쨌든 전승절로 기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메시지를 준 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왔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번호판 보면 727 1953. 1953입니다. 1953년도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일인데 예. 중국이 그건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그
한국 전쟁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는 오래전부터 아주 돈독한 관계였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한국 전쟁의 중요한 또 당시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했을 때 그 전쟁을 치른 대상 국가가 한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북중 관계가 이렇게 아주 뭐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아주 순망치 않은 관계고 혈맹 관계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그 번호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의식한 중국의 행보, 북한의 행보, 북중의 행보, 북중러의 행보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대화에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또 자극하는 그런 행보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런 뭐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부 반응을 했죠. 네. 사실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도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반응들을 보면 좀 기분 언짢은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고요. 그 후에는 또 이제 잠잠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랄지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지금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김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진행된 건 없습니다. 또 비핵화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은 비핵화 아니면 비핵화를 요구할 거라면 우리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현재로서는 서로 지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맞서는 과정에서 지금 아주 신경전도 벌이고 또 이렇게 그 미소도 보내면서 실제 뭔가 좀 앞으로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지금 뭔가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짚어주신 것처럼 앞서 뭐 합참이 발표한 것처럼 뭐 오는 15일에도 우리의 뭐 다양한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